안녕하세요. 서영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가 어떤 내용인지 함께 같이 볼 테니까 천천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순서는 첫 번째로 정의, 두 번째로 불이익, 세 번째로 등재 조건, 네 번째로 필요서류 준비 및 제출 방법, 다섯 번째로 요약 및 맺은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입니다. 오늘 알아보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는 금전 채무를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 명시 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등재한 후에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한다면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원에게 이를 신청하고 이게 승인될 시에 명부가 등재되어 조회가 된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 명부 등재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이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해서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 강제의 효과를 거둔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 이제 명부등재로 인한 불이익이에요. 첫 번째로 경제 활동이 불가해집니다. 이 불가라고 표현이 너무 이제 세게 되어 있지만 일종의 제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 점수는 최하점에 근접한 조정이 될 것이고 본인 명의의 대출이 거절되거나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전적 불이익으로서 추후 월급이나 퇴직금의 압류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명부 등재는 이게 이루어졌을 때 은행 연합회에 통보가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신청 요건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에 근거할 때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에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다만 가집행에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시킵니다. 채무자가 재산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 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때, 또한 강제 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등재 신청에 그러니까 명부 등재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쉽게 받아들여 준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고요.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신청이 기각된다 정도로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필요서류 준비 및 제출 방법입니다. 관련된 서류는 천천히 불러드릴 테니까 이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 판결 등이 있어야 된다. 이 집행권원이라는 것은 일종의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 공증을 통한 어떻게 보면 채무자와의 공정 증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집행권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산 명시기일 불출석 및 재산 목록의 제출 거부, 선서 거부를 이유로 등재를 신청할 경우에는 명시기일조서 등본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 거짓된 재산 목록 제출을 이유로 등재를 신청할 시 유죄 판결, 불기소 처분, 수사 결과 통지서 등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로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 구, 읍, 면장에게 보내야 되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 예로 들면 등본 등이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서와 금방 설명드린 자료를 첨부하여 등재 신청 사유가 6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인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등재 신청 사유가 재산 명시 절차에서 재산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 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 목록 제출인 때에는 재산 명시 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민사집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근거해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채권자, 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 채무액, 신청 취지와 신청 서류를 적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 제2항에 의거하여 등재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와 민사집행규칙 제31조 제2항에 의거 채무자의 주소, 법인일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 명시 신청과 달리 집행문이나 집행 개시 요건을 소명하는 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약 및 맺은말입니다. 위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채권자가 집행 권한을 확보하거나 재판의 확정 후 변제 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고, 단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된다. 채무자가 재산 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 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할 때에도 신청이 가능하고, 강제 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때에 신청할 수 있다. 명부가 등재되면 은행, 연합회에 통보가 되고 경제활동 및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점수 최하점에 근접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본인 명의 대출이 거절되거나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됐거나 추후 월급이나 퇴직금의 압류도 가능할 수 있다 라는 점이고요. 관련된 준비 서류는 어찌됐든 신청서와 그리고 집행권한이 있는 확정 판결 등, 그리고 재산 명시기일 불출석 및 재산 목록 제출 거부 관련 서류, 선서 거부를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 명시기일조서 등본, 거짓된 재산 목록 제출을 이유로 등재 신청 시 유죄 판결, 불기소 처분, 수사 결과 통지서 등이 필요하고,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데 예로 들면 등본이 있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청서는 보시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표시, 금전 채무액, 신청 취지, 신청 이유, 소명 방법 및 첨부 서류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은 끝이 났고요. 이 내용이 도움되셨길 바라고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심 표명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내용들은 법원에서 발행했던 혹은 법원에서 게시한 자료들을 참고해서 최대한 알기 쉽게 풀이해 드렸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종합행정센터 대표 서영석 행정사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